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분주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발표되는 정책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도심제 재생 사업 중에 실패한 케이스, 성공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멋진 조감도가 어떤 사진이냐면, 이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 사업 조감도예요. 이 수서역 인근이 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됐었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뭐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9년 10월 8일 날 수서역에서 개발하는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이 보도자료예요. 고밀도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그래서 공단은 수서역 환승센터에 철도시설과 타 교통수단 간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서 판매, 숙박, 업무, 문화 집회 등의 지원시설을 통합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응모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 옆에 지도로 보면 그 SRT 수서역 그 대상지 지도예요. 이 대상지에 아까 봤던 조감도에 그런 시설들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이 민간사업자 공모 보도자료를 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까지 유통 빅3 수서역 환승센터 수주전에 뛰어든다. 빅3 수익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런 핑크빛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빛 좋은 개살구 수서역 개발 출발부터 삐걱.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첫 사업자 모집이 유찰이 됐어요. 사업 설명회 때는 이 유통업체가 이제 대거 참여를 했는데, 이거 본 게임엔 접수가 제로였어요, 제로. 이게 왜 그랬냐면, 이 공공지침에 공공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 한 업체도 공모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업체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업체들은 개발 초기부터 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이게 6,700억인데, 사업 신청자가 이제 출자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최소 500억 이상을 일단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 조성도 민간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라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또 개발 후에 30년간 사업은 임대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임대로만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인근 시세를 감안했을 때 이 사업 기간 내에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주는 명분으로 이 공공성을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과 먼 개발 사업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업체도 응모를 안 하게 된 거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그 대책도 이런 식으로 빛 좋은 개설구가 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줄 건 주고, 그러고 나서 받을 건 또 받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대전역, 서울역,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이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 노후화되어 있는 서울역 인근을 새롭게 도시로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어요. 그 사업들을 좀 보면은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광장 개발하는 거, 그리고 국가기관 이제 환승센터 만드는 거, 그 서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이 서울시 이제 중구 봉래동 일대에 위치한 이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이제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도 진행이 지금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전시 컨벤션 면적을 이제 줄이고 주거용 시설을 이제 높였어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의 이제 주거시설을 30% 이내로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고, 공공기여율을 기존 55%에서 40%대로 낮춰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의 참여를 이제 유도한 거예요. 여기 보신 이 멋진 조건도가 서울 북부 역세권이 개발돼서 앞으로 만들어질 조건도예요. 그런데 이 개발 과정이 순탄치를 않았어요. 이 개발 일지를 보면 2014년 8월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9월에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 입찰에 이제 단독 참여를 했었는데 2015년 1월에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개발이 이제 무산됐어요.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3월에 코레일과 이제 서울시가 이 태스크포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사업자 공모에 3개 컨소시엄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하나, 메리츠, 삼성물산.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금융위 승인 이슈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연기가 됐어요. 이 메리츠 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에 하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1조가 넘는 사업을 지금 하나에서 진행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옆에 이제 조감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오피스텔, 뭐 컨벤션, 뭐 판매 시설, 여러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져서 노후된 북부 역세권을 도시 재생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제 강북 코에스 사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된 거고, 서울시와 하나가 협상 조정협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그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사업은 이 대전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이 대전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서울 북부 역세권과 같은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이 사업 규모로 보면 대전 동구, 이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제 92만 평방미터 중에 대전역에 인접한 이 상업 복합용지 한 3만 평방미터를 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면적 35만 제곱평방미터, 총 사업비 9천억 원 규모의 주거, 판매, 업무, 문화, 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2008년 8월, 2015년 11월, 2018년 12월 세 차례 공모했는데 모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 조건을 이제 완화를 했죠.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주거시설 비율을 25% 미만에서 주거 건축 한계선 46%는 이제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용적률을 700%에서 1100% 이하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해줬죠. 이래서 5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이 가능하도록 공모 조건을 완화해줬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20년 6월에 하나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이게 서울역 이제 북부 역세권 사업이 1조 8천억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대전역 같은 경우는 이 하나건설을 위주로 해서 지방업체랑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모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업체가 이제 응모를 했고,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최고 69층짜리 이제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가 건립 예정이에요. 그리고 호텔, 오피스,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도 건립되고, 그래서 대전 원도심이 신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 낙후되어 있는 대전 인근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확 바꿔버린다는 사업이에요. 이 옆에 조감도예요, 이게. 앞으로 7, 8년 후에는 대전역 인근이 이런 식으로 도시가 재생돼서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정책이 암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 이런 식으로 대전역도 여러 가지 공모 과정을 거쳤고, 서울 북부 역세권도 여러 과정을 거쳤고, 수서역은 그런 과정을 봤는데도 자기들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응모자가 하나도 안 나왔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거는 이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 그 정책을 통해서 소비가 되는 수요층,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외부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지지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만 급해요.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7월 10일 날 세금 폭탄 조세 정책을 발표를 하면 뭐가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고 더 불만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얘기가 새로 나와서 그린벨트를 푸네,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네,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네, 말은 많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역 주변 개발에 대한 성공 사례, 진행 과정, 그리고 또 실패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